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종종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고 단정직권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유능해 보이고 조용한 사람은 무능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조용한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자의 절제력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어색한 뻣뻣함이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긴장감의 잔재였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조용한 신입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숨겨진 역사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던 그 짜릿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번쩍이는 건물 중 하나인 ST 상사 기획전략팀 사무실은 아침부터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경쾌하지만 날카로운 키보드 소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다. 그 혼란 속에서 신입사원 이지우는 자신의 자리에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다. 그가 입사한 지 이제 막 일주일째. 그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군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사무실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선배들의 눈에 거슬릴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의 인사는 언제나 90도 각도를 유지했고 말투는 단아까체를 벗어나지 않았다. 선배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회의실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굳은 일은 언제나 그의 몫이었다. 몇몇은 그의 그런 모습을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지나치게 딱딱하고 답답한 신입으로 여겼다. 특히 그의 사수인 박 대리는 그를 유난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박 대리는 입사 4년 차로 실력보다는 사내 정치와 아부에 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군장교 특별 채용으로 입사한 지훈이 자신과는 다른 백으로 들어왔다는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과묵함을 능력 없음으로, 그의 예의 바름을 융통성 없음으로 치부했다. 이지훈 씨, 이것 좀 복사해와요. 10부, 깔끔하게. 이지훈 씨, 회의록 정리 다 됐어. 신입은 원래 그런 거 빨리빨리 해야지. 그는 자신이 하기 귀찮은 잡무들을 툭툭 던져주며 사수라는 권위를 마음껏 휘둘렀다. 지훈은 그저 알겠습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묵묵히 일을 처리할 뿐이었다. 그의 동기인 최 대리는 그런 지훈을 안쓰럽게 생각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따로 지훈을 불러내 조언해 주었다. 지훈 씨, 박 대리님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원래 신입들한테 좀 심하게 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말 거예요. 아닙니다. 최 대리님,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최 대리는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사실 지훈은 그 누구보다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싶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군 생활을 깨끗이 잊고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이력서의 한 줄일 뿐,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잡거나 혹은 특혜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사무실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과 섣부른 판단들은 그에게 특수부대의 그 어떤 훈련보다도
더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박 대리는 지훈에게 두툼한 자료 뭉치를 던져주었다. 이지훈 씨, 이거 오늘 퇴근 전까지 분석해서 보고서 초안 좀 만들어봐요. 내일 아침 회의 때 부장님께 보고 드려야 하니까. 그것은 신입사원이 반나절 만에 해내기에는 명백히 무리한 양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는 그날 점심도 거르고 모든 동료들이 퇴근한 후에도 홀로 사무실에 남아 일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그는 간신히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다. 그는 박 대리에게 완성된 파일을 메일로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팀 회의 시간, 부장님이 어제 그 보고서에 대해 칭찬하자 박 대리는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으스대며 발표했다. 그는 지훈의 노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툭 한마디 던졌다. 제법이던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게 흠이지만 다음부턴 좀 더 빨리빨리 해. 그뿐이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할 진짜 무대는 딱딱한 사무실 책상이 아니라 곧 다가올 회사의 체육대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 이지훈이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했다. 그의 업무 스타일은 군대 작전 계획을 세우듯 꼼꼼하고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유능함은 박 대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박 대리에게 지훈은 여전히 군대물이 덜 빠진 답답한 후배일 뿐이었다. 그의 미묘한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회의 시간에 일부러 지훈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 망신을 주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거리는 자질구레한 업무들을 그에게 떠넘기는 식이었다. 지훈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의 인내는 바위 같았고 그의 침묵은 심해처럼 깊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팀의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는 회식 자리에서였다. 자, 다들 한 잔씩 받아. 오늘은 우리 기획 1팀이 큰 거, 한 건 한 날이야. 박 대리가 아주 고생이 많았어. 김 부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박 대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 대리는 으쓱하며 쑥스러운 척 미소를 지었다. 그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분석과 자료 조사는 사실 지훈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식 장소는 시끌벅적한 고깃집이었다. 자욱한 고기, 굽는 연기,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취기, 어린 웃음소리가 한데 뒤엉켜 있었다. 지훈은 이런 자리가 영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는 구석에 앉아 선배들의 술잔이 비지 않도록 조용히 술을 따르고 쉴 새 없이 고기를 구웠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박 대리의 혀가 꼬이기 시작했다. 그는 기분이 좋았고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취기 어린 오만함의 화살은 늘 그랬듯 가장 만만한 상대인 이지훈에게로 향했다. 어이, 우리 신입 이지훈 씨. 박 대리가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거기서 고기만 굽지 말고
이리 와서 술 한 잔 받아야지. 사회생활의 기본은 술이야. 술. 그는 지훈에게 억지로 소주잔을 건넸다. 선배가 주는 술을 거절하는 것은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썼다. 박 대리는 지훈의 어깨를 세게 치며 친한 척을 가장한 신문을 시작했다. 야, 술 잘 마시네. 군대에서 술 많이 늘었나 봐. 근데 지훈 씨는 좀 뭐랄까 너무 뻣뻣해. 사람이 유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회생활 처음 해보는 티가 너무 난다고. 주변의 몇몇 동료들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대리님. 에이, 솔직히 한번 말해봐. 박 대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키우며 지훈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너 솔직히 말해서 군대 백으로 들어왔지. 그 한마디에 시끄럽던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특채니 뭐니 해도 결국 그거 다 백이잖아. 안 그래? 우리처럼 죽어라. 스펙 쌓고. 공채 시험 뚫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군대에서 몇 년 있었다고 쑥 들어온 거 아니냐고. 진짜 실력으로 들어온 거 아니지.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지훈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최 대리가 보다 못해 끼어들었다. 박 대리님, 좀 취하신 것 같네요. 지훈 씨 열심히 하는 거 다들 아는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박 대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 대리의 말을 무시하고 지훈의 대답을 기다렸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쏠렸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화를 낼지, 아니면 변명이라도 할지. 지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박 대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대리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의연했다. 그의 그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박 대리의 공격을 초라하고 유치하게 만들어 버렸다. 박 대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더 거센 반발을 예상했지만 지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테이블 저편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김 부장의 굳은 표정을 느끼고는 괜히 멋쩍어졌다. 알면 됐고 앞으로 잘하라고. 그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다른 사람에게로 화제를 돌렸다. 위기는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다. 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초의 대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그는 괜찮다는 의미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은 이미 싹 사라진 후였다. 고깃집의 소음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지훈의 주변만은 차가운 침묵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또 한 번의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의 싸움이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회식 다음 날, 박 대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제 동료들은 이지훈과 박대리 사이에 불편한 역학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몇몇은 지훈을 동정했고 몇몇은 박대리의 눈치를 보며 그를 멀리했다. 지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 안에 더욱 고립되어 갔다. 그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성실함은 더욱 지독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박대리가 씌워놓은 군대백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깨부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전체에 공지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25회 ST 상사 전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안내. 메일을 확인한 사무실 곳곳에서 즐거운 비명과 장난스러운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1년에 한 번 전 직원이 모여 함께 뛰고 응원하는 회사의 가장 큰 연례 행사였다.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업무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날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피곤한 단합대회일 뿐이었다. 기획 1팀 역시 체육대회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올해는 우리 팀이 꼭 종합 우승해야 할 텐데. 작년에 족구는 결승에서 아깝게 졌잖아요. 하지만 지훈에게 그 소식은 반갑지 않았다. 그는 단체로 유니폼을 맞춰 입고 억지로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고 서툰 몸놀림으로 경기에 참여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군대 시절 전투체육이라는 이름 아래 억지로 참여해야 했던 수많은 활동들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는 그저 자기 책상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업무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체육대회는 그에게 어색한 사교 활동과 또 다른 괴롭힘의 장이 될 것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팀별 경기 종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박대리는 또다시 그를 걸고 넘어졌다. 자, 그럼 우리 팀의 비밀 병기 이지훈 씨는 무슨 종목에 나갈 건가? 박대리가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투는 격려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 군대에서도 체력 단련 많이 했지. 특전사 출신이라며 우리 팀이 기대가 아주 커. 그는 지훈의 출신 부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특전사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가져다 붙이며 그를 압박할 뿐이었다. 지훈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대리님, 저는 운동을 그다지 잘하는 편이 못 됩니다. 그저 팀원들 서포트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겸손한 대답에 박 대리는 코웃음을 쳤다. 서포트 그러시겠지. 사무실에서처럼 멀뚱멀뚱 기둥처럼 서 있지는 말고 경기장에서만큼은 좀 쓸모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네. 그의 모욕적인 말에 팀원 몇몇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었다. 최 대리가 지훈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선배인 박 대리 앞에서 감히 나서서 그를 변호하지는 못했다. 체육대회를 앞둔 며칠 동안 박 대리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그는 복도를 지나는 지훈에게 줄다리기 연습은 좀 하고 있나, 우리 팀에 민폐 끼치지 말고 라거나 개주할 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지는 마시게 같은 말을 툭툭 던졌다. 지훈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었다.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군인 이지훈과 이 부당한 대우에 지쳐가는 신입사원 이지훈. 그는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체육대회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경기도 외곽의 거대한 종합운동장은 전국의 지사에서 모인 ST 상사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가 똑같은 팀 유니폼을 맞춰 입고 웃고 떠들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기획 1팀 역시 한쪽에 자리를 잡고 몸을 풀었다. 지우는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서 있었다. 밝은 파란색의 팀 티셔츠는 그에게 너무나도 어색했다. 그는 차라리 이곳을 벗어나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박 대리가 다가와 그의 등을 퍽 소리가 나게 쳤다. 야, 우리 비밀병기 준비됐나? 아니면 우리 팀의 구멍이 될 준비가 된 건가? 박 대리는 혼자 낄낄거리며 웃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게 입을 다물고 주먹을 쥘 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B. 사회자의 휘슬 소리와 함께 첫 번째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 그가 원치 않았던 그 하루가 마침내 시작되고 말았다. 체육대회에 막이 올랐다. 운동장 전체는 각 부서의 팀 색깔이 담긴 현수막과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 그리고 들뜬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기획 1팀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첫 번째 경기는 단체 줄다리기였다. 팀의 단합력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종목. 박 대리는 마치 자신이 감독이라도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며 소리쳤다. 그는 선수들의 위치를 직접 지정했다. 자, 우리 팀의 핵심 전력. 이지훈 씨는 여기 줄 중간쯤에 서요. 군인이니까 힘 좀 쓰겠지. 절대 놓으면 안 돼. 그의 말에 지훈은 묵묵히 밧줄을 잡았다. 준비, 시작.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양 팀이 일제히 밧줄을 끌어당겼다. 영차 기획 1팀은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안간힘을 썼다. 지훈 역시 발을 땅에 굳건히 박고 훈련받은 대로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밧줄을 당겼다. 하지만 상대팀인 영업 D팀은 막강했다. 그들은 잠시 힘겨루기를 하는 듯 하더니 이내 기획 1팀 전체를 무참히 끌고 가버렸다. 결과는 완패였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는 팀원들 사이에서 박 대리는 곧바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아니, 이지훈 씨 당기라고 했잖아. 힘쓰는 척만 한 거 아니야. 군인이라더니. 힘쓰는 건 다 말뿐이었구만. 자신 역시 제대로 당기지도 않았으면서. 그는 모든 패배의 원인을 지훈에게 돌렸다. 지훈은 땀을 닦으며 그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 삼각 달리기였다. 두 사람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 박 대리는 이번에도 교묘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지훈을 팀에서 가장 운동신경이 없는 여직원과 짝을 지어주었다. 자, 우리 규율의 사나이 이지훈 씨가 파트너를 잘 이끌어주겠지. 기대하겠어. 그의 비아냥거림에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여직원과 발을 묶었다. 그는 파트너를 배려하며 차분하게 구령을 외쳤다. 자, 제 왼발에 맞춰서 하나, 둘.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은 계속해서 엇갈렸다. 몇 번이나 넘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그들은 결국 압도적인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탄식과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 대리는 연극이라도 하듯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걷지도 못하는데 달리기는 무슨 완전 재앙이야. 재앙. 그는 넘어진 파트너를 걱정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지훈에게 돌렸다. 지훈은 흙먼지를 털며 파트너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죄송합니다. 라며 파트너에게 사과했다. 그의 마음속에 굴욕감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오전의 마지막 경기는 피구였다. 박대리는 이번에도 해괴한 작전을 내놓았다. 자,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공을 피하도록 하고, 이지훈 씨 군인이니까 잘 맞겠지. 우리 팀의 방패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는 말 그대로 지훈에게 가장 앞에서 모든 공을 몸으로 막아내라고 지시했다. 경기가 시작되고 지훈은 선배의 명령에 따라 가장 앞줄에 섰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공에 맞아주지 않았다. 상대팀에서 날아오는 공을 그는 본능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수년간의 훈련이 기억하는 대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날아오는 위협을 회피했다. 그의 몸놀림은 이상할 정도로 날렵하고 정확했다. 잠시 동안 사람들은 그의 움직임에 놀라 감탄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다. 상대팀은 그가 유일한 위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집중적으로 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날아오는 여러 개의 공을 다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의 다리에 공이 세게 부딪혔고 그는 팀에서 가장 먼저 아웃되고 말았다. 그가 방패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자 기획 1팀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결과는 또다시 참패였다. 경기가 끝나자 박 대리는 들고 있던 생수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쓸모없기는 완전히 쓸모없어. 방패가 되라고 했지. 누가 제일 먼저 아웃되라고 했냐고. 내가 처음부터 당신이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아봤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것은 팀원 전체가 듣는 앞에서 가해진 최악의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오전 경기가 모두 끝났다. 기획 1팀은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며 완전히 풀이 죽은 채 점심 식사를 위해 휴식 공간으로 돌아갔다. 지훈은 다른 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앉아 있었다. 최 대리가 그에게 물 한 병을 건넸지만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종류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계속된 도발과 모욕이 마침내 그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운 것이다. 조용했던 신입사원의 모습 뒤로 모든 것을 인내하던 군인의 모습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오후에 있을 마지막 결전의 무대는 그렇게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의 햇살은 더욱 따가워졌다. 기획 1팀의 휴식 공간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지쳐서 말도 없었고 오전에 있었던 일련의 패배와 박대리의 독설에 완전히 사기가 꺾인 상태였다. 이지훈은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더 이상 오전의 그가 아니었다. 굴욕감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인내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운동장 전체에 사회자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이제 모든 팀의 운명이 걸린 오늘의 마지막 경기.
하이라이트 중의 하이라이트, 1600m 계주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점수가 2배입니다. 역전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회사의 모든 시선이 운동장 트랙으로 쏠렸다. 계주. 그것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었다. 팀의 모든 자존심이 걸린 대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극적인 경기였다. 기획 1팀은 4명의 주자를 선발해야 했다. 난 장거리는 좀 오전에 줄다리기 하다가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서요. 저는 원래 달리기를 못해서. 팀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다. 오전의 연이은 패배로 아무도 이 패배가 거의 확실시되는 경기의 마지막 주자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박대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는 자신의 팀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마지막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의 도끼 어린 시선이 조용히 앉아있는 이지훈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괴롭힘이 될 터였다. 그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아무도 안 하겠다면 우리 비밀병기가 나설 차례인가? 군인날이. 이지훈 씨, 체력은 자신 있잖아. 안 그래? 옆에 있던 최 대리가 보다 못해 나섰다. 박 대리님,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계주 마지막 주자는 압박감이 심한데. 부담 어차피 질 경기인데 무슨 부담이야. 박 대리는 그녀의 말을 쏘아붙였다. 나는 그냥 꼴찌만 면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꼴찌로 들어와서 다른 팀에게 한 바퀴 따라잡히는 창피만 당하지 말라고. 아주 간단한 부탁이잖아. 그는 팀의 계주 바통을 들고 지훈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바통을 거의 떠안기듯 쥐어주었다. 자, 떨어뜨리지만 마. 그리고 제발 꼴찌만 하지 말라고. 알았어. 너무 창피하잖아. 모두가 지훈이 겁을 먹거나 혹은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박 대리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당황도 없었다. 그는 그저 차갑고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눈으로 박 대리를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바통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아주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단 2마디를 내뱉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체념도 아닌 어떤 종류의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박 대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잠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것을 건방진 후배의 반항심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계주의 마지막 주자들이 출발선으로 모여들었다. 지훈은 묵묵히 자신에게 배정된 레인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점에서 세상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시끄러운 응원 소리, 다른 팀 주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 넓고 광활한 트랙. 이곳은 더 이상 회사의 체육대회장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곳은 과거의 훈련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것은 임무였다. 다른 주자들은 장애물이었고 결승선은 목표 지점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 어설픈 직장인의 스트레칭이 아니었다. 근육과 인대의 가동 범위를 정확히 계산하고 최소한의 동작으로 신체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완벽하게 통제된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그의 예사롭지 않은
몸풀기 동작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지만 대부분은 곧 시작될 경기의 첫 주자들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당! 출발 신호 총성이 울렸다. 계주의 첫 번째 주자들이 일제히 트랙 위로 튀어나갔다. 지훈은 바통을 손에 쥔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출발선에 섰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저 앞에 트랙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시끄럽고 어수선했던 체육대회의 모든 소음이 그의 귀에서 사라졌다. 오직 트랙과 목표 지점, 그리고 자신의 제어된 호흡 소리만이 그의 세계를 채우고 있었다. 어색하고 조용했던 신입사원 이지훈은 이제 그곳에 없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단의 군인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계주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주자가 차례로 트랙을 돌았다. 기획 1팀의 주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운동선수가 아닌 평범한 회사원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팀 주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뒤처졌다. 마침내 세 번째 주자가 숨을 턱까지 몰아쉬며 마지막 교대 구간으로 들어섰을 때 기획 1팀은 이미 압도적인 꼴찌였다. 선두와는 거의 반바퀴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박 대리는 이미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다. 그는 또 어떤 모욕적인 말로 이지훈을 짓밟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세 번째 주자가 비틀거리며 이지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바통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지훈 씨, 미안. 그가 간신히 바통을 넘겨주는 순간이었다. 이지훈의 손에 바통이 닿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기류가 변했다. 어색하고 뻣뻣하던 자세는 사라지고 지면을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된 스프린터의 자세로 바뀌었다. 그의 등 근육이 꿈틀거리고 그의 호흡이 깊고 일정하게 변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모든 감정이 소거된 오직 전방의 목표물만을 포착하는 맹수의 눈빛. 그는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임무에 투입된 병기였다. 그는 출발했다. 그것은 달리기라기보다는 폭발에 가까웠다. 그의 발이 땅을 박차는 순간 엄청난 추진력이 발생하며 그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어차피 꼴찌라며 관심을 끄고 있던 사람들이 그 갑작스러운 에너지의 폭발에 놀라 다시 트랙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주법은 완벽했다. 무릎은 높고 힘차게 올라왔고 팔은 한치의 낭비도 없이 앞뒤로 강하게 흔들렸다. 모든 근육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오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극한 훈련으로 완성된 인간 병기의 질주였다. 첫 번째 100m. 그는 앞서가던 7등 주자와의 거리를 미친 듯이 좁혔다. 그리고는 마치 정지해 있는 사람을 지나치듯 가볍게 그를 추월했다. 운동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저게 누구야? 갑자기 왜 저렇게 빨라? 박 대리는 비웃던 표정을 지우지 못한 채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다. 두 번째 100m. 마지막 코너 구간, 그는 원심력을 이겨내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코너링을 이용해 안쪽으로 파고들며 6등과 5등 주자를 동시에 따라잡았다. 이제 운동장의 웅성거림은 놀라움의 함성으로 바뀌고 있었다. 기획 1팀의 팀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 100m가 남았다. 그의 앞에는 단 3명의 주자만이 남아있었다. 격차는 여전히 컸지만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운동장 전체가 이제 기획 1팀을 응원하고 있었다. 사회자는 마이크에 대고 흥분해서 소리쳤다. 믿을 수 없습니다. 기획 1팀의 마지막 주자 이지훈 선수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과연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 50m 그는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리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고통이 아닌 극한의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3등 주자를 가볍게 제쳤다. 이제 앞에는 단 2명, 선두를 다투던 영업 2팀과 재무팀의 에이스 선수들이었다. 마지막 20m, 그는 2등 주자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는 그를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단 1명, 선두를 달리던 영업 2팀의 에이스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괴물 같은 발소리에 당황하여 페이스를 잃기 시작했다. 결승선이 코앞이었다. 이지훈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땅을 박차고 몸을 날렸다. 그는 포효했다. 그것은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굴욕과 인내를 토해내는 한 마리 야수의 외침이었다. 그의 가슴이 간발의 차로 선두 주자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온 운동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기적적인 대역전극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지훈은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다. 그는 2 팔을 번쩍 들지도 않았다. 그는 프로 선수처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며 트랙을 몇십 미터 더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멈춰 서서 무릎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골랐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아마추어처럼 숨이 턱까지 차서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된 훈련된 자의 모습이었다. 최대리를 필두로 한 기획 1팀 팀원들이 트랙으로 달려나와 그를 얼싸안고 행가래를 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모든 환호가 어색하다는 듯 쑥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카메라는 이제 박대리를 비춘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순수한 충격과 완전한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입은 멍하니 벌어져 다물어질 줄을 몰랐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조롱했던 그 군인이 팀을 구원하는 가장 눈부신 영웅이 되는 광경.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편견의 성이 괴물 같은 재능의 압도적인 증명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행가래를 받으며 어색하게 웃고 있는 지훈을, 그리고 자신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기적 같은 역전승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기획 1팀의 팀원들은 모두 트랙으로 달려나와 이지훈을 영웅처럼 대했다. 그들은 지훈을 목에 태우고 퍼레이드를 했고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지훈은 그 모든 환호와 관심이 어색하고 쑥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는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서 박대리는 홀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게 말이 되나 평범한 회사원이, 그것도 군대나 갓 전역한 젊은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낼 수 있다고 아냐. 분명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연일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합리화를 시도했다. 그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신입사원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편견은 그가 목격한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모든 상황을 흡족한 미소로 지켜보던 김 부장이 움직였다. 그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팀원들을 뚫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 대리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부장의 등장을 본 팀원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김 부장은 박 대리의 어깨에 묵직하게 손을 올렸다. 그 손의 무게에 박 대리는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박 대리, 정말 대단한 경기였지, 안 그런가?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네, 부장님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지훈 씨가 저렇게 잘 뛸 줄은. 박 대리는 횡설수설했다. 김 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박 대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 대리, 지난번 회식 때 이지훈 씨한테 군대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고 했던 말, 내가 들었네. 그 한마디에 박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장님이 듣고 계셨다니.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자네 말이 반은 맞았어. 김 부장은 주변의 다른 팀원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 대리와 그리고 환호의 중심에서 벗어나 어색하게 서 있던 지훈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다. 이지훈 씨는 특별 채용 프로그램으로 입사한 게 맞아. 우리 회사가 국방부와 협력해서 군복무를 마친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는 프로그램이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복무기간 동안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은 상위 1%의 인재들만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라고. 김 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 대리의 굳어버린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참이었다. 박 대리, 이지훈 씨는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전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제 치007 특수임무단에서 7년간 중사로 복무했네. 우리가 흔히 백호부대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 말이야. J707 특수임무단. 그 부대 이름이 박 대리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7병 7부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국가급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중에 최정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받는다고 알려진 전설 속의 부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가 뻣뻣하다고 비웃었던 딱딱함. 그것은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부대원의 생존을 위한 절제력이었다. 그가 사회성 없다고 무시했던 과묵함. 그것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자의 몸에 밴 부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 그가 목격한 저 괴물 같은 체력. 박 대리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이 괴롭히고 모욕했던 상대는 그저 어수룩한 신입사원이나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가 길러낸 최정의 인간 병기이자 진짜 영웅이었던 것이다. 주변의 다른 동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경외감이 가득 담긴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김 부장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박 대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던졌다. 자네가 비웃었던 그 뻣뻣함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거나 테러리스트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규율이야. 자네가 비웃었던 그 사회성 부족이 사내 정치 따위는 생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자의 평정심이고, 그리고 자네가 방금 본 그 체력은 그가 가진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 박 대리, 자네는 신입사원을 괴롭힌 게 아니야. 자네는 국가의 자산을 모욕했어. 부끄러운 줄 알게 자네의 그 태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도록 해. 김 부장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 가버렸다. 박 대리는 팀원들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난 채로 홀로 남겨졌다. 팀원들은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그를 흘깃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모두 새로운 영웅이 된 이지훈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박 대리는 땀으로 축축하고 창백해진 얼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훈을 향해 돌아보았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사과를 해야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이 먼지처럼 취급했던 전설 앞에서 그의 입이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회사의 권력 서열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서열이 바로 이 순간 모든 사람 앞에서 완벽하고도 잔인하게 뒤집히고 있었다. 김 부장의 폭탄 선언 이후 체육대회장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지훈을 그저 조용한 신입사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훔쳐보았다. 이지훈은 그 모든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저 조용히 팀원들 뒤쪽으로 물러나 서 있을 뿐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던 박 대리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웃음이 없었다. 오직 잿빛의 굴욕감과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필사적인 처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지훈의 앞에서 평소에 뻣뻣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지훈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사과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장의 분노와 자신의 회사 생활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지훈은 그런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박 대리의 비굴한 사과를 받으며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 나약한 인간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그 역시 자신만의 전쟁터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한 명의 직장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군대에서 하던 것처럼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 대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괜찮습니다. 박 대리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아까 개주 대리님께서 저를 믿고
마지막 주자로 뽑아주신 덕분에 저희 팀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 잘한 게 아니라 다 우리 팀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그 말은 박 대리에게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아프고 부끄러운 것이었다. 지우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를 짓밟는 대신 두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격차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는 박 대리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아주 작은 명분과 퇴로를 열어주었다. 박 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종합 우승을 차지한 기획 1팀의 회식 자리. 분위기는 지난번 회식과는 180도 달랐다. 이전에는 지훈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박 대리는 이제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반면 이지훈은 테이블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김 부장은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그를 앉혔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에게 어색하게 굴지 않았다. 그들은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지훈 씨, 707에선 훈련 진짜 그렇게 힘들어요, 와.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지냅니다. 지훈은 여전히 겸손했다.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았다.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발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더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최 대리가 술잔을 높이 들었다. 자, 이지훈 씨를 위하여 당신이 707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짜 팀워크가 뭔지 보여준 최고의 동료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팀이 된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두가 그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지훈은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심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그는 마침내 이 새로운 전쟁터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회식이 끝나고 그는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최 대리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이 그와 함께 걸으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차갑고 낯선 전쟁터가 아니었다. 이제는 따뜻한 나의 집, 나의 일터처럼 느껴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얻어낸 이 존중은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드러내서가 아니었다. 그저 현재의 자리에서 자신답게 묵묵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체육대회는 그에게 시련의 장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의 장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새로운 팀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신입사원의 짜릿한 반전 드라마가 구독자 여러분의 한 주에 작은 활력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편견의 벽을 쌓고 그 벽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겉모습이 아닌 그의 인격과 묵묵한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겸손함과 절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나 주변에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비밀병기일지도 모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멋진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